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랩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정말 봄이 됐어요. 네. 진짜 정말 영하 10몇 도에서 이제 말하고 진짜 꽃샘은 이제 없나요? 집에 갔나요? 믿을 순 없지. 네. 21세기 대한민국은 뭐라 그러죠? 엄청난 다이내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다이나믹은 이제 줘야죠. 중국한테. 아니. 이게 다이내믹하지 않아. 하나 먼저 이거 좀 확인 들었는데 1월 달에 혹시 저 기억나요? 뭐가요? 모 증권사가 제가 그래서 막 욕을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랬던 레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대우조선 1,400원 레포트. 아, 그거를 갖다 지워버렸죠. 네, 기억났어요? 네. 그게 보면 조선 빚으니까 단독이라고 왔는데 혹시 뉴스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 시청자도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그 엄청 화를 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와서 매도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네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근데 이것도 웃겨요. 아무리 21세기 천지개명의 이런 시기에 산업은행에서 압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대우조선해양 목표가 1,400원 낮춘 증권사 보고서 삭제 목령을 했다는 거야. 네네.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뭐 딴 데서는 뭐 뉴스 토마톤인가 이런 그런 뭐 거기도 언론사인데 나름 거기서 보면 그런 사실 없다 얘기 뭐 확인했다는데 그걸 단독으로 썼겠어. 아무래도 조선일보가. 네. 근데 하여튼 정말 대박이죠, 대박. 목표 주가 1,400원 낮추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 저는 이 레포트가 맞고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그래서 증권사의 그런 레포트 있잖아요. 이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함부로. 저는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 심정이. 얼마나 당했으면은 회사에서. 참 어이없는 나라다 보고 있고요. 그럼 바로 특징주부터 하나 보고 들어갔는데요. 이성원 교수랑 워낙 얘기했고 저도 계속 얘기했던 유가 드디어 23.3%가 어저께 그 태양의 후예가 23.3% 시청률 그러면서 23% 가는지 모르겠지만 21.5%까지 오늘 급등하는. 네, 지금 오늘 하는데 장중 한때 25%까지 갔었어? 네. 그래서 난 23.3% 찍을까요? 그랬더니 25% 갔었네. 태양의 후예가 지금 보게 되면 1억 뷰 이상, 1억 1,000만 뷰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억 1,400만 뷰. 그러니까 3화가 게시한 거 치고는 좀 약하긴 한데 지금 보게 되면 1억 1,400만 뷰 정도까지 도달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성공적인 스타트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양의 후예로 뉴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송혜교 효과. 이게 이 송혜교 효과거든요. 왜냐하면 송혜교란 그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에서 송혜교가 나오고 이 바람이 분다에서 송혜교의 얼굴에 대한 클로즈업. 그리고 재밌는 거 이 태양의 후예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뭐가 재밌냐면 지금 이 아이치에서 태양의 후예를 클릭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밑에 라네즈가 쭉 나옵니다. 라네즈가? 라네즈가 또 이제 그 송혜교 피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라네즈가 쭉 광고가 뜨거든요, 뒤로.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바람이 분다에서 송혜교가 나왔고 거기서 얼굴 클로즈업이 됐고 그다음에 라네즈 광고를 찍고 라네즈를 쓴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그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맞아요. 거기서 출발한 건 분명히 맞죠. 거기서 부밍이 돼갖고 쫙 이렇게 그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건 모르겠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00%짜리가 또 엮여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되면 잠깐만요. 이게 만약 되면 중국의 드라마를 위해서 올해 사전 제작 준비하는 드라마가 있어. 제작사가 있어. 그거 찾아보면 근데 그게 100%짜리가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요. 올해 사전 제작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작했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조만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100%짜리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한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도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벌써 비비크림, 송혜교. 송혜교가 중간에 이제 화장하는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이 비비, 라네즈. 그러니까 그렇게 쭉 그 뉴 바로 밑에 달려 있는 이 라네즈 광고. 얼마나 돈 벌려고 애쓰는 애들인데 뭐 모르겠어. 난 그거까지 해서 뭐 화장품까지 된다는 거는 중요한 모르겠으나 건 뭐냐면은 이 송혜교 효과가 화장품 산업의 부밍을 갖고 왔듯이 이 사전 제작에 대한 부밍.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것이 지금 드라마 업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송혜교는 뭐 트리거야, 트리거. 호불호를 떠나서 진짜 트리거고 진짜 트리거. 증시의 여신이 아닌가. 증시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여배우보다도 물론 이제 전지현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전지현 효과보다는 이제 김수현 효과가 상당히 증시에서는 크게 작용했었고. 나는 김수현도 싫고 송중기도 싫어.
아, 다 싫죠. 다 싫어. 근데 네. 나보다 돈 많이 벌면 다 싫죠, 어린 거.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딱 그럼 무조건 싫어.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송혜교 효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 저는 하여튼 그게 화장품이 아니라 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네네. 생각. 그러니까 뭐 모르죠. 시장이 내일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 110분 됐나? 네. 2시간 됐어요. 그거는 시장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이내믹 코리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맞느냐에 네.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환율에 대한 쪽으로 안 볼 수가 없겠죠. 환율이 오늘도 또 어제도 지금 보게 되면 9원 20전 내렸고요. 지금 현재 7원 10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차트만 보게 되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네. 아예 그냥 폭포수, 수직 낙하에 대한 쪽을 또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심리가 돌았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연속으로 1,000억 이상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쪽이 3일 연속만 이렇게 들어와도 시장에 대한 추세가 변한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에 대한 쪽을 1,000억 이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의미 있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재개되기 시작을 했다. 뭐 일부 지금 뭐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핑코나 블랙락 이런 데서 이제 10년 만에 매수 기회,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쪽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힘입어서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쪽이 있는데 다 온 거 아니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다 온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쪽이 수급에 대한 상황, 환율에 대한 상황을 본다라면 이제는 완전히 시장에 대한 쪽이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약간 시장에 대해서 잠깐 전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주시장에 대한 의견을 약간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녹음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야 뭐 제 의견이 있겠어요. 우리 블랙락 형님도 얘기하고, 뭐 팀코 형님 얘기하니까 핑코 형님 얘기하니까 뭐 쫓아갈 뿐인데, 참 오늘 말이에요. 수요일 날이잖아요. 오늘 또 중요한 변화가 있네. 제가 오늘 수요일 날은 워낙 우리 목요일 날은 우리 장우석 형님이 나오시잖아. 네? 근데 오늘 장우석 형님이 나오면 제가 미국 얘기 잘 안 해요. 예? 근데 오늘 그분이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고 오늘 대신 있다가 오늘 또 이런 크게 시장이 변할 때는 또 우리 서인석 부장님 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서인석 부장님 오시는데 제 차트 한번 바라보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큰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이거는 뭐 저도 얘기했고 장우석 부장도 아마 장우석 부장이 개인적으로 팟캐스트에 얘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맥모란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이 광산회사인데 이거를 우리 시청자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으나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납북가 대주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광산 주식이고요. 광산 주식 광업이고요. 이게 작년에 주가가 딱 30달러 수준에서 얼마 전에 4달러 수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분의 1이 1년 만에 떨어진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2월 중순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S&P인가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바뀌었어요. 채권이요. 근데 이 주식에 딱 수직 상승하면서 이게 지금 90%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또 뭐냐. 대표적인 거 엊그저께도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보면 OCI 얘기 막 할 때 보면 여기 장우석 부장님한테나 누구한테 여기서 써넷은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 계시거든요. 써넷은요. 써넷은도 대표적인 거예요. SUN인데요. 써넷은 오늘 20% 올랐어요. 오늘 20% 올랐거든요. 3개월짜리 이런 거 보시면요. 20%가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20% 바닥에서 20% 올라가는데 써넷은 이거 아시다시피 태양광 회사잖아요. 예, 써넷은 대표적인 태양광이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가 다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망하겠냐 이런 심리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성격은 뭐 다른 분들 얘기가 들을 수 있잖아. 전 지난주 똑같이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될건 엄청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외국인에 의한 단기적인 유동성 장세인데 지금요. 외국인의 중심에 단기 유동성 장세. 이게 단기적으로 될지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그런 낙폭과대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만 보는 애들은 정말 여러 개 하겠지만 이럴 장세는 외국인이 하는 건 똑같아요. 큰 주식 가는 거예요. 큰 주식.
그래서 갖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머리 아플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와서 보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원의 증시 나침반 코너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예전 거 말고 네. 네. 뉴를 말해준 친구. 그렇죠. 김성훈 전문가. 송혜교의 팬? 네, 송혜교의 팬. 네. 네. 김성훈 전문가 나오셨어요. 네. 부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시황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양회 오늘부터 시작하죠. 양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국발 양의 기대감은 뭐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여러분 언론 기사들 보시게 되면 중국 양의 성장률 6%대는 이미 박아놓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주식시장이 원하는 거는 중국에서 대규모의 단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우리야 뭐 당연히 좋겠지만은 정말로 그런 어떤 부양책이 나왔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입니다. 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 배를 불려주기 위한 정책을 굳이 무리해서까지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번에 그 시진핑 정권의 신창타이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국 본질적인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네. 천천히 질적인 성장했다가 천천히 다져나가겠다. 결국 내실을 강화하겠다. 내수를 부양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중국에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굳이 기대를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 역시도 어차피 연준의 고민은 뭐냐면은, 연준에서 주식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준의 어차피 목표는 금리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3월이 됐든 간에 5월이 됐든 간에 6월이 됐든 간에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설사 3월에 금리 인상을 단 0.01포인트대로 하더라 치더라도 이미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주식시장 전고점 대비 무려 30%, 크게는 40% 이상 많이 밀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유가에 서서히 반영이 되면서 유가의 반등이 선선 나오면서 우리나라 역시 오늘 어떻습니까? 낙폭 과대 업종들, 특히나 대우조선양이 15% 올라가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이라든가 저도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좀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외 변수, 해외 소위 이벤트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보다 이제 종목적으로 가보죠. 어찌되었건 간에 유가가 설렁설렁 34달러가 왔어요. 네. 그 바닥에서부터 알게서 25% 정도 올랐죠. 26달러만 가고 그랬으니까요. 20%. 알게모는 훅 반등했고요. 대형주들은 앞서 말씀드린 외국 거 저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대형주들은 나름 반등했단 말이죠. 어떻게 됐건 포스코도 올랐죠. 그리고 OCI 같은 것도 한 60%막 올라가잖아요. 한 60%막? 한 50% 올랐죠. OCI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여하튼 대형주의 반등 이런 게 어떻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유가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여러분들 보실 때 결국은 현재 최근에 유가의 폭락세는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급 과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공급 과잉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가 세 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사우디, 두 번째가 러시아, 세 번째가 이란입니다. 네. 그러면 사우디, 러시아, 이란 이 세 국가가 어떤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면서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좀 미묘한 좀 대칭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어요. 네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결국 2014년부터 가을부터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된 원인이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폭락이 나왔고요. 결국 사우디 생각에는 비싸게 원유를 생산하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미국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시엘 업체 다 죽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치킨 게임을 선내고 최근 들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자기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선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러시아는 여러분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해야 돼요. 러시아는 감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감산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위치해 있는 지역 자체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운 지역이잖아요. 네. 한 번은 멈췄다가 가동된 설비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 그 얼어버리네.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이하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함부로 감산할 수가 없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자기네들이 감산을 한다는 건 결국 그 뭐죠? 결국 이제 어떤 부분들 미국의 네. 어떤 희생을 그러니까 미국이 살아가는 것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함부로 감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란인데요.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람코라는 어떤 회사에서도 네, 맞아요. 보다시피. 네. 근데 이란은 친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어떤 원유를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한다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뭐 더욱더 증산했으면 했지 감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런 세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현재 상당히 미묘하게 얽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현재 뭐 위도 좀 바닥을 잡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함부로 위로 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밑으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이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시장이 나오고 있죠? 어떤 우리 시장에서 낙폭과 때 시클리컬 업종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것이 뭐 계속 간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최근에 OCI 바닥에서 엄청 올라왔어요. 네. 현대중공, 현대건설 뭐 등등 대우조선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양에 대한 기대감도 벗고 FOMC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남아있는 상황에서 낙폭과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네. 시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마크 파버 그분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기 반등한다. 네, 네. 랠리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매매하시기가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아마 매매를 하시는 분 느끼실 겁니다. 조금 편해졌다는 것 자체가 체감적으로 느껴진다라면은 이런 흐름 자체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작년 글쎄요 한 최근에 한 2달 네. 정도 이어졌다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아침 수영 잘 안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는데 뭐야? 아침 수영이요. 새벽 수영. 새벽. 아, 수영 네. 왜 안 해? 평생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거든요. 막 술 먹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영 이제 선수예요. 슬슬 수영 선수? 네. 메달도 땄어? 네. 진짜로? 네. 3명 나가서 동메달? 아마추어 전국대 저병 100m 3등 했습니다. 오, 진짜요? 잘합니다, 저. 선수니까. 진짜래, 네. 진짜.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하기도 편하게. 근데 잠깐, 네. 기껏해 항상 3등이네. 그러네요. 아, 이거 요번에 3등 안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뭐 네. 시장은 좀 많이 힘든 구간은 다 지나갔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난주에 좀 새 판을 짜자라는 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그러니까 벌써 3주 됐죠. 우리 김성 과장이 새 판 짜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을 텐데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대형주가 가잖아요. 안 가는 게 있어요. 큰 주식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안 갑니다 지금요. 네. 한국전력 외국 매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OLED나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OLED 잘 모르니까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시장을 선도했던 게 SF예요. SFA.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눈에서는 SF가 꺾였어요 지금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저 개인적인 관심주의 있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OLED잖아요. 네네. OLED 관련주가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틀에서는 죄송합니다. 전기차가 꺾이면서 OLED가 먹어왔거든요 지금 이 시장을요. 네? OLED는 어떻게 보세요? OLED에서는 제가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네. 이거는 그 OLED TV 양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기 안에서 뭐 10배, 20배짜리 10배거 종목들이 나오기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 어려워 제약바이오 화장품 기존 업종들이 무너지고 살 게 없었던 구간 내에서 삼성발, LG발 뭐 투자, 네. 대형 투자 어떤 그런 계약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떤 틈새의 어떤 시장 네.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LED에서 그렇게 뭐 처음부터 잡지 못했다라면은 뒤늦게 쫓아가는 거는 좀 뭐 그렇습니다라는 식으로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뒤로 좀 많이 갔어요, 솔직히. 엄청 올랐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결국 어제 장 끝나고 AP 시스템에 대해 삼성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는 물량 250만 주에 대한 블럭들이 나왔어요. 디스플레이. 네. 네.
거기서 이미 답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잘 알겠죠. 그렇죠. 장애들이 잘 알겠죠. 최고점에서 바로 블럭들을 가장 좋은 가격에 넘겼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OLED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조금 약해져요. OLED 2차 전지가 결국은 시장이 힘들었을 때 네. 혼자 올라갔었던 섹터였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 종목이 있었어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도 결국 한국전력이 떨어지면서 대우조선행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또 뭐가 올라갑니까? 호텔신라도 올라갑니다. 네. 낙폭과 종목 뭐가 또 있죠? 또 모두투어 네. 또 올라오고 있고요. 한진칼 이런 종목도 다 낙폭과대예요. 네. 시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나 이천지를 쳐다보는 건 조금 무리지 않을까. 굳이 오늘 AP 시스템을 받아내는 수급들이 아마 장 끝나고 나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개인일 것 같아요. 네. 굳이 받아내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차라리 낙폭과 종목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네. OLED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썼어요. 네. 지금 AP 시스템 얼마입니까? 이성 대표님? AP요. 제가 볼 때 300배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PER이 300배 정도 되죠. 퍼 300이거든요. 비아트론 퍼가 170배까지 했었어요. 네. 네네. 비싸잖아요, 솔직히. 네. 인정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언제라도 누구나 비싸다 퍼 300이면 솔직히 말 다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까야 될 시점이었다가 누구나 눈치를 보인 상황에서 AP 시스템에 대한 블럭도 나왔다. 이미 거기서 시그널이 나온 거라고 약간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분 나쁘네. 퍼스텍은 170배인데? 네. 그래서 너무- 퍼스텍은 갈 것 같은데. IT 장비 쪽에서 퍼 300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뭐 새 판 짜야 된다라는 게 아마 네. 이런 뜻 제가 이런 AP 시스템의 어떤 하락, 그리고 2차 전지주의 어떤 하락, 한국전력의 하락과 맞물려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성영 교수는 그러면 세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성영 교수의 세판은 뭐예요?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컨텐츠가 세 판 짤 수 있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컨텐츠가 세 판이 짜지기 위해서는 핵심 종목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CJ ENM이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화장품 안 좋다고 해도 아모레퍼시픽 꾸역꾸역 올라가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 뭐 끝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지만 화장품이 끝나긴 왜 끝나요? 화장품이 끝날 리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양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질적인 성장 과정으로의 전환 중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 1인당 GDP가 8,000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8,000불에 5,000불에서 10,000불 갈 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냐면 서비스 쪽이거든요. 그럼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2020년 이번 13차 5개년 기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컨텐츠에 대한 수요, 뭐 이런 중국 쪽에 대한 소비 수요에 대한 쪽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아모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떤 그런 컨텐츠. 근데 그거는 기준 종목이 있죠. 네. CJ ENM과 CJ CGV입니다. 그러니까 CJ ENM과 CJ CGV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심리가 흐트러지고 나서 좀 네. 이쪽도 지금 반등을 못했고. 아, 회장님이 등기사에서 물러나신다는데 슬프지. 그런 날 주가 올라가면 안 되지. 회장님에서 등기사에서 물러가셔갖고. 회장님을 그만둔다니 이거 어쩜 네네. 좋아. 오히려 호재 아닌가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네, 아, 큰일 났어, 지금. 네. 사람들이 가서 그냥 예전 근데 같으면 사실은- 뭐지? 예전에 예전에 드라마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냐?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 뭐야? 살려달라고. 네네. 그 뭐라? 석고대죄. 아, 석고대죄 해야지 이것들이 다. 어. 어떻게 그 임직원들이 잘못되면 회장님 물러나신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CJ그룹에서 이 문화사업부 쪽을 이끌었던 건 이미경 부회장. 네. 예, 이분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미경 부회장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쪽 섹터에서는 네. 이 방준혁 고문, 그러니까 플래너스, CJ 게임스, 이 방준혁 고문의 절대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이제 CJ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CJ 그룹주가 올라가게 되면 네. 이 문화 콘텐츠 쪽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네. 또 새로운 주도주 섹터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뭐 그런 네.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에 움직였던 종목군들 네. 이런 종목군들에서에 대한 이제 어떤 쪽이 이제 그 추세 그걸 네. 줄이느냐 네. 낙폭에 대한 쪽을 줄이느냐 그 고점에 대한 부분을 빨리 치고 가느냐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세 판이 짜지지 않을까. 아, 여기 그 소통하는 방송인데요. 앞서 에이미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퍼스텍 말고 진짜 드론주 따로 있겠죠. 그래서 학령님 드론주 대한항공 순바 따로 있어요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까먹었대. 이름을 까먹으셨대. 이분은 숙제드려.
내일까지 이거 알아갖고 오셔야 되겠고요. 진짜 알아갖고 오셔야 되겠고요. 진짜로 그 전 세계의 대표적인 그 드론 회사는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 이게 신규 보면 상장주 그게 바로 노스럽. 딱 보시면 이거 있죠. 제 화면 잡으세요. 노스럽 그루먼이에요. 네. 미국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서 모든 폭격기 있죠. 무인 폭격에 가서 빵 때리고 오는 거. 100% 노스럽 그루먼에서 만든 겁니다. 네네. 이거 딱 이거나 요거 이제 저거고 요거 있죠. 딱 요거. 이게 드론이에요. 그쵸. 이거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드시면 NOC를 사셔야 돼요. 단걸 거 말씀. 우리나라에도 드론 관련주가 있긴 있는데 네. 드론이 네. 장난감 드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드론 날릴 수 있는 데가 그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요런 거- 강벌하러 다 불법이야. 그 ESV라고 네.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 뭐야?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 네. 장난감 만드면서. 네, 장난감 그러니까 드론을 이런 거 만듭니다. 네. 근데 뭐 이 기술이나 네. 뭐 큰 드론이나 그거 아니죠. 근데 보면 드론도 지금 네, 약간 네. 문제가 됐어.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나쁜 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쁜 놈이요. 네. 기관총 있죠, 기관총. 네. 기관총이랑 뭐 화염 방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네네. 이런 걸 드론해갖고 막 그 나쁜 놈들이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금지됐어. 이번에 오늘 미국에서. 이게 나쁜 놈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쁜 놈은 어느 업종 어느 곳에나 항상 존재합니다. 에미님 박수 한 주셔야죠. 네. 깔끔하죠, 에미님. 이런 분은 에미님이라고 해갖고 이학영님 그래도 저 사람이 엉터리는 아니래 한마디 하시면 다른 분들이 수긍해 주실 거예요, 그죠? 한마디 써주세요. 저를 칭찬하는 거, NOC. 오케이 바이. 오케이. 근데 관련주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관련주가 어디 있어? NOC가 답인데. 네, 네. 어제 그저께인가요? 나온 기사 보니까 네. 또 전 세계 부호 순위가 나왔어요. 음.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자수성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상위권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 저는 큰 예전 보면 여기 앵커님 책 언제 발견된지 아시는데 원고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많이 썼는데 이승훈 교수가 못 써갖고 지금 지연되고 있어. 근데 저희 목표는 3월 22일까지 발간이 목표인데요. 엄청나 그래서 전 이번 주말에 집에서 나와서 바로 새벽부터 24시간 도서관을 가려고 앉아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네. 무슨 무슨 얘기 하려고 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제약바이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요즘 네. 얘기했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좀 계륵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뭐? 게륵. 게르? 예, 삼국지에 나오는. 갑자기 또 어려운 말. 네. 닭갈비. 예, 그렇죠. 네. 먹기는 불편한데 더 버리도 애매한 음. 그런 계륵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먹지를 먹어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야 해? 예, 어. 먹기는 불편해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야 된다는 얘기? 네. 오케이. 네. 일단 인트론바이오가 땡겼어요. 음. 인트론바이오가 신가를 내버렸고요. 네. 인트론바이오가 뭐 계약이 어떻게 에로 뭐 나온다고 봐야죠. 주가가 말해주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로가 이미 인트론바이오만큼은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걔가 끌어올리면서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리고 있고 안트로젠이 점상 갔어요. 어저께. 네. 안트로젠이 제약바이오를 살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언제나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면은 한미약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어제 거래가 실리면서 6%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도 한미약품은 현재 3%, 3.6%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한미약품 이제 지금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이 있는 게 약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게 AP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제약바이오가 마침 치고 올라오고 있다. 수급이 바뀌는 거잖아요. 돈이 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한미약품이 86만 원인가요? 정고점을 뜯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간다고 봐요. 어차피 이게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뭐 한 달에 뭐 6개월? 1년이 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 원 네. 언제까지 찔 거라고 봅니다. 한미약품은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건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을 때 한국전력이 무너지고 AP 시스템이 무너지고 바닥권에서 납부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면은 일단은 지금은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가 계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는 계륵이지만 일단 지금은 오케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먹을 필요는 있다. 춘천 닭갈비. 보여집니다. 춘천 닭갈비. 춘천이야. 거기 그거 없애야겠네. 네? 그 중국집 없애고 춘천 닭갈비를 깔아야겠네. 어디? 한미약품 지하 1층.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거기 높은 분이 네. 워낙 그 중국 음식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네. 그건 불가능한 거. 네. 물론 네. 그 아드님 세단에 갖고 경영권이 아닌 놈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회장님이 계시다는 데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김성환 마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일단 하기 전에 소통해야 되니까 달빛 조강사님이 책 나면 무조건 사신대. 그랬더니 저도요 하고 보니까 2명 정도 사실 것 같아. 2명. 2명 갖고는 안 되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책을 하면 그 오프라인에서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이북을 할게 이북. 첨단으로. 그래서 이북 하는 건데요. 하여튼 언제 나올지 모르죠. 하여튼 목표는 하여튼 월간 이학령 앤 이승원. 그래갖고 매달.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르죠. 저는 꿈은 많은데 항상 실현된 책이 별로 없어갖고, 예, 뭐, 이렇게 했고요. 말이 하기 전에 오늘 뭐죠? 앵커 리포트 잠깐 좀 하고 좀 들어가겠는데요. 방위산업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방위산업이요. 네, 보시면 이걸 어떻게 키우나. 이거, 네, 방위산업인데요. 네, 더 이상 잘 안 커지네. 이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세요. 방위산업이 뭔지는 대충 다 아실 텐데요. 방위산업이란 게 이제 아시다시피 저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신는 신발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건 좁게 너무 본 거고요. 진짜로 보면 이제 무기 장비 이런 거가 된 건 방위산업이 얘기하는데요. 실제 주가 움직임이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에 현대로템도 한 21% 올랐어요. 하나테크는 21%또 올라가고요. 풍산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8%. LIG넥슨은 지난달 우리는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0.1%. 왜냐하면 이제 먼저 올랐죠. 12월에 1월에 먼저 고점을 때렸기 때문에 그냥 버스텍은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의 2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보이는 거가 이게 뭐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너무 크게 키웠나 봐요, 피디님. 네. 네. 보시면 미국 주식이요. 미국 주식이 잠시만요. 이게 없어졌어요. 네, 다시 나오네요. 보시면 엑스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죠. 보시면 이건데요. 화면 보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거가 노스럽 그루만입니다. 노스럽 그루만이 2년 동안 물론 어제 오늘이 사상 최고가가 나왔고요. 이게 60% 정도 올랐어요. 2년 동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락히드 마틴입니다. 락히드 마틴은 고점에서 약간 쉬고 있어요. 밑에 나오는 거가 S&P 500이에요. S&P 500은 2년 동안에 많이 올랐지만 지금 6% 달랑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 확실하게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가 방위 예산 준다는데 뭐 별로 안 늘어나는데 그러는 거가 왜냐면 지상군 감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상군은 감축 분명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중국에서도 지금 20% 감축 얘기를 지난 열병식에서 얘기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요. 근데 사람이 준다고 해서 방위력이 줄어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현대화시키고 이런 계속 그냥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양의 얘기 계속 나오지만 양에는 다 제가 보기에 그런 다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금은 핵심은 군사비가 얼마 정도 늘어날지가 미국의 최대 관심입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 중국의 군사비를 30%, 15%, 20% 정말 늘리면 미국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하는 애들은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증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정부가 국방비의 공군 예산비를 확대 편성한다. 공군 예산비가 뭐예요? 미사일 쏘고 우주부대하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특히 무장 헬기 수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거다. 그죠? 3세대, 4세대 공무전투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깜짝 놀랄 거로 제가 봤어요. 제가 특정 증권사를 좋아하는 거는 키움주가 하나밖에 없는데 방위산업, 이제는 성장산업이라고 무려 한 7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썼네. 교부증권이. 네. 제가 이걸 잘 썼다고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쭉 써놨는데 저는 제가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짧게 줄여주잖아요. 60페이지짜리를 솔직히 언제 다 읽어. 저도 한 20페이지 읽다 말았는데 귀찮아갖고. 이런 얘기를 쓰겠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하면서 연 10% 이상 증가하고 중장기 실적 안정성이 좋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 교부증권 얘기예요. 수년치 일감을 미리 수주하기 때문에 대변동성에 둔감한 점에 투자자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다. 네,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방승희 산업 업체들의 국제 글로벌 경쟁력이 커지면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글로벌 경쟁력?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 동의는 안 하는데, 우리 이 친구가 워낙 열심히 했겠지가 뭐 동의할 수, 그 사람 주장인데요. 그래서 추천주는 이 친구가 3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보증권 얘기입니다. LIG 넥스원은 15만원 제시하고 있고요. 하나테크는 49,000원 바이. S&T 중공업은 24,000원. 그리고 퍼스텍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not rated입니다. 이거 세 회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LIG 넥슨이 저는 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LIG 넥슨이 미사일 하고 있고요. 미사일 하고 있고 얘네가 또 뭐라냐면 레이더랍니다. 레이더. 그러니까 그 레이더 있죠. 레이더. 이번에 그 뭐야 그 FX 산업 있죠. FX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 거기 우리나라가 뭐 기술력이 있다 없다는 거 그 핵심 미국이 준다 안 준다 레이더 사업 있죠. 레이더. 네네. 그 레이더를 누가 갖고 있냐면 노스럽 그루먼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갖고 있고요. 땅에 쌓아두는 럭키드 마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맨날 우리나라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돈 투자해갖고 애국심을 발휘하면 몇 년 안에 뭐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있죠. 네. 그 레이더. 그 레이더를 누가 하냐면 바로 LIG 넥슨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그 우리나라가 될까 안 될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논의를 하지 말자고요. 문제는 이걸 다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발해보겠다 돈 받는 애들이 있죠. 그거 누가 하느냐? LIG 넥슨 같은 애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LIG 넥슨에가 미사일 레이더 하면은 LIG 넥슨 하면 그 LIG 넥슨의 그 레이더의 사업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LIG 넥슨이 수주한 걸 따실 수 있어요. 연구 용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노스로그만 말씀드렸고요. 중국 한국 동력이란 건 뭐 하는 회사냐면요. 중국 한국 동력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쳐보시면 아시는데요. 지난번에 미국 중국에서 대형 항공기 나왔잖아요. 그거 엔진 만들고요. 전투기 엔진 하는 거 있죠. 엔진. 그 회사입니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잖아요. 중국에서 폭격기를 만들고 미사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미국에서 엔진 좋다고 못 주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 기술 수출 금지돼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누가 하느냐? 중국 한국 동력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ETF를 하시는 분들은요. ETF를 하시는 분은 ITL을 보셔야 돼요. ITL. 미국 국방 우주방위에 관련된 주주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어떤 분이 오프라인을 책을 아예 하는데, 예, 오프라인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온라인보다, 그, 이북보다 좀 비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비싸겠죠? 20, 30% 비싸겠죠? 근데 제가 뭐, 저희가 돈 버는 거 아니니까, 그거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얘기에 대한 쪽 한번 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기업, 네. 두산인프라코어, 네.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두산중공업이 또 7%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7% 올라가고 있고, 네. 두산인프라코어 올라가고 있고, 근데 두산건설은 또 11%가 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박정원 체제에 대한 출범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그것도 100% 아니냐?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100%인가요? 두산건설은 100%인데, 두산중공업은 100% 아닙니다. 30%. 두산인프라코어도 30%. 말해주는 거예요? 30%. 지금 보게 되면은, 두산그룹의 총수가 박용만 회장에서 박 회장의 조카인 박정원, 두산 지주 부분 회장으로 네.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4세 경영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주요 대그룹에서 4세 경영이 시작된 거는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쭉 보게 되면은 이 박승직,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 창업주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는 박정원, 지금 두산그룹 이제 박용건 회장 명예회장의 장남. 지금 박정원 씨가 이 두산그룹을 이제 물려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로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박정원 씨가 일단은 잘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두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을 진출을 진두지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박용만 회장이 지금 형인 박용현 회장이 이제 뒤를 이어 그룹을 맡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쭉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야구단에 대한 쪽도 뭐 승리를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보게 되면 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을 뭐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그룹에 대한 구원투수 역할에 대한 쪽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두산그룹 쪽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리고서 어쨌든간에 박용만 회장이 저걸 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빅베스에 대한 쪽을 완료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공작기계 사업부까지 매각을 했고,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한다고 해서 숨통은 트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 근본은 부채거든요. 그 부채가 어디서 나왔냐면 밥캣 인수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밥캣에 대한 리스팅, 그 상장에 대한 쪽의 흥행 여부 네네. 이거에 따라서 두산그룹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두산그룹에 대해서 한마디로 노코멘트죠. 네네. 노코멘트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격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저랑 맞질 않아요. 맞질 않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두산건설은 100%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네. 모든 것들이 지금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고 망하지 않으면 산다. 그래서 외국인이 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이 별로 필요 없다. 많이 떨어지면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엄청 싫어하는 것들 엄청 싫어하기보다는 뭐 어이없어 하는 거가 좀 포스코를 싫어하고요. 뭐 업종 좋아질 수가 없다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항공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아시아나도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렇죠. 뭐 10년 내 20년 망할 것 별로 그런 생각 별로 모르죠. 30년 내 20년 후에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지 않은데 액면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먹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한항공이 뭘 잘못했어. 얘를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항공조차도. 왜냐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한항공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은 시장 자체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아시아나도 될 거라고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네? 아시아나도. 그때 아시아나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모르겠지만 아시아나 좀 올라가던데. 대한항도 올라가고 한진칼도 올라가는데 그게 다 그런 같은 묶음이에요. 같은 항아리. 라고 있고요. 그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이 얘기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부자망해도 3대 간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4대짜니까 4대까지 잘 되면 부자망해도 4대 간다 속담이 새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거는 부자망해도 3대 간다 그랬잖아요. 4대는 이거 가냐에 따라서는 주식이나 아무 건지 모르겠고 잘 되면 이제 삼성도 가는 거고, 예? GS도 가는 거고 LG도 다 4세로 가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은 그 LG는 정확히 2대까지 와 있잖아요. 2대잖아요. 2대. 두 번째 사람이 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네. 그리고 뭐 면세점 진출에 대한 부분이 글쎄요. 그 진두지휘에서 뭐 따낸 것 자체는 뭐 잘했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면세점이 대박. 면세점이 네. 이게 그 호재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네.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왜 자꾸 사실은 유도를 해? 왜냐하면 면세점이 이게 호재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언론들에서 오늘 네. 두산그룹에서의 아름다운 형제 경영, 네. 형제 승결에 대해서 웬만한 경제 뉴스 탑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일면의 탑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경제 뉴스도 탑으로 막 처리합니다. 네. 제가 더한테 논주는 머니투데이 방송도 집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안 했는데 모 경제 TV, 모 방송국은 완전 제가 막 용비어천가를 하더라고요. 용비어천가에. 용비어천가인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네. 제가 보고 나서 빵 터졌어요. 우리 기자들한테 세전 우리 방송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야구단 우승을 그분을 덕으로 하더라고. 네. 야구단 우승이랑 뭔 상관이야. 네. 야구단 우승을 이끌었다는. 근데 저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비판적으로 보면 이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걸 위해서 그런지 모르죠. 일부 언론에 그런 빅베스 얘기하면서 그렇게 욕먹하면서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시켰냐는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의견 중립이에요. 중립. 다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시장은. 그거랑 상관없이 두산중업도 오를 수 있고 제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도 오를 수 있고 대한항도 오를 수도 있고 포스코도 올라가고 오시아도 오를 수 있죠. 거기에 무슨 펀더멘탈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 완전히 필요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하하 웃으시는데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야구단 우승과 뭐 두산 이번에 새로 회장 스명했잖아요. 쫙 나올 것 같죠. 보시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SK에 관심이 드러났어요 요새. SK. 왜 그런지 아세요? SK가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가 그거 말고 그런 진지한 얘기 말고. 진지한 얘기 말고 왜요? SK는 관심 있죠.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떨어지면 작년 올랐었잖아요, 많이요. 그래갖고 캡틴 회장의 랭킹 상당히 올라갔대? 네네. 봤어요? 네. 전 세계 포브스 기준 포브스 기준에서 올라갔는데 SK 이번에
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해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해서 SK하이닉스 홀딩스를 만들어서 네. 이 SK하이닉스 홀딩스를 갖다가 네. 지금 SK에 합병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텔레콤 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게 SK하이닉스가 이제 SK의 밑에 자회사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럼 SK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에 그렇죠. 대한 좀 수 나타날 있겠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SK가 상당히 좀 그 의미 있는 네.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한다 그런 네. 뉴스가 나오게 되면 SK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상황이라고 맞네. 보셔야 되겠죠. 네. 그건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부인할지 모르지만 또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거잖아요. 또 나오고 있죠. 그럼 네. 어떤 증권사에서 그런 레포트 쓴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는 제가 SK에 관심 있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용묘청과 얘기 나오니까요. 네네. 그저께인가 갑자기 또 무슨 또 경제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쓰였는데 따님이죠, 따님. 네. 따님이 거의 탑뉴스로 나. 나와야죠. 국방 관련주로.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 정말 그분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인가. 네. 그래서 정말 충성을 다 바치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좀 이상해요, 대한민국은요. 근데 네. 갑자기 얘기 나는데 어렸을 때 장학퀴즈 봤어요? 장학 퀴즈 봤죠. 장학퀴즈가 SK 독점으로 광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도 중국에서 걔네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도 SK가 혼하는 거라는 네, 거 선경으로 하고 있. 선경으로 SK가. 그리고 그 SK가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장학재단 이런 거가 엄청 투자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딸도 하면 그것 때문에 엮어서 북경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예전에 SK 제가 장학퀴즈 어렸을 때 여기서 한 40대 이상 분 중에 장학퀴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단을요. 예전에는 매번 SK 성경 해갖고 교복이 나왔어요. 교복이 나왔죠. 기억나요? 네. 근데 요즘은 그 교복의 원단 누가 만들어? 모르죠. 몰라요? 네. 북경 저기서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옷을 직접 만드는 거고요. 예. 이게 왜 안 나오냐? 예. 네. 이거 보셨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신입생 교복을 올해부터 표준 디자인 검토한대요. 모든 걸 다 국정화하는군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네. 이래서 누군가 교복을 만드는 원단 만드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교복 지금 하는 건 조그만 회사들이 할 거잖아요. 이제 보면 네. 대형 큰 기업이 교복을 할 것 같아요. 대형 기업이. 네, 그래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산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갑자기 SK가 만약 원단을 아직도 만들면 돈 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트워크스가 아직도 안 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교복 만드는 회사 상장사 아시는 분이 있고 큰 회사 있으면 그거 벌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그 H.O.T인가? H.O.T 남자애도 한 명 네. 했거든 그거. 네. 근데 스클록스가 몇 개 했는데 걔네들이 문제가 많아갖고 지금 나라에서 5개, 10개 표준화 시켜갖고 크게 온라인이랑 큰 오프라인에서 직접 크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는 대형사가 할 것 같거든요. 대형사.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럼 스타디를 또 이성 교수가 해갖고 그 주식도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